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흐름을 안내할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홍다겸입니다. 장학사 신재영입니다. 2024년 변화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학교폭력 제로센터 도입과 추가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무엇인가요? 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는요, 크게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한 사안조사, 피해회복 지원, 피가해 학생 관계조정 지원, 피해 학생 법률 지원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담조사관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원래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 생활교육인권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일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상담 연계, 관계조정을 위한 관계조정 프로그램 운영,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지원 등도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전담조사관으로 위촉이 되시는 걸까요? 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요, 생활교육 경험이 풍부한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상담가 중심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교원을 대신하여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생활규정에 따른 생활지도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막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장학사님,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제 학생, 학부모의 신고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안을 인지하고 학교에서는 사안을 접수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하고요, 학생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겠죠. 보호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피가해 관련 학생을 절차에 따라 분리하고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 분리와 긴급조치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초기 사실 확인을 위한 학생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직접 또는 학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SNS 대화 캡처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기존처럼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접수 보고서를 발송할 때 전담조사관 방문 희망 일시를 적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조사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안이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조사를 꼭 맡겨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존에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교원이 사안 조사를 하고 싶다면 전담조사관에게 요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담조사관을 희망했을 때 조사관이 학교에 방문하였을 때 학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피해 가해 관련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사안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안 조사를 위해 조사관과 학생 간의 사안 조사가 먼저 진행되며 이후 학부모는 조사관과 별도의 면담이 가능합니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안조사가 이루어지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담조사관 제도 이외에 또 다른 크게 변화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해 관련 학생에게 긴급조치 2호를 학교폭력 접수 이후 모든 사안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가해 관련 학생 긴급조치 제2호는 접촉 및 보복 금지로 피해 관련 학생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시행하게 됩니다. 제2호 조치는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기재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의 추인도 필요하지 않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만약 2호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6호인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교장이 내린 긴급 조치인 만큼 이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더 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며 불필요한 접촉 및 협박, 보복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고 싶다거나 가해 학생이 사과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분리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을 풀고 서로 사과를 주고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의사를 말하고 양쪽 학생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교원이 동석하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주고 진행을 하거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전문적인 조정가의 도움을 받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안 조사 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담 조사관에 의한 사안 조사를 희망한 학교에서는요, 조사관이 작성한 사안 조사 보고서를 학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개최하여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종결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려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거나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하며 재산상의 피해도 없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학교폭력 제로센터로부터 공문으로 발송받은 사안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이때 학교장 자체 해결의 4대 요건 충족 여부와 학부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결정할지 교육청으로 심의 요청을 할지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사안인지, 사안조사, 전담기구 개최, 자체 해결 혹은 심의 요청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사안조사를 전담조사관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과 각 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적인 선도를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